네, 오늘 이코노미톡 시간에는요, 이제 새롭게 좀 모시는 분입니다. 아리스 돈리서치 회사 아리스의 이재모 대표님 모시고요. 최근에 시장 얘기도 좀 들어보고 또 독립 리서치들이 보는 시각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만한 이분들의 인사이트 또 시각들을 또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오늘도 사실은 잠깐만 볼게요. 25포인트 올라서 0.74%, 7% 정도 올라 3,469, 3,470, 거의 꼭 오늘은 아니더라도 3,500선 오늘 내일 넘어갈 수 있을 만한 역대 최고치 계속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장 되게 좋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요즘에? 네, 일단은 최근에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기분은 일단 좋죠.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지수가 좀 좋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 상당히 좋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 또 이면에 또 세부 또 섹터라든지 종목 보면은 약간 분위기는 좀 다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예, 보시나요? 일단은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수만 놓고 보더라도 네. 우리가 이제 과거 코스피 3,000 넘었을 때 시절 보면은 코스닥도 어느 정도 900선, 1000선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좀 올랐지만 이번 달도 오르긴 했지만 코스피 오를 때 코스닥은 거의 오른 게 없었습니다. 그 맞습니다. 이야기들은 뭐냐면은 코스닥에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상장 기업으로 치자면 사실 코스피보다 더 많은 기업들이 상장되어 그렇죠. 있는데 네. 코스닥 지수가 안 갔다고 하는 것들은 결국 아마 스몰캡이라고 하는 기업들, 저희가 많이 탐방하는 기업들은 주가가 되려 더 소외되고 싸게 거래되고 있는 형태가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분위기 상당히 좋은 것 같지만 집집마다 이렇게 좀 분위기를 찾아보면은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대형주 중심으로 일단은 수익이 그렇죠. 많이 그거는 맞아요. 쏠려 있다는 네. 거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미국 보니까 러셀 2000이 되게 좋던데요. 지난주에 계속 신고가 경신하고 그러면 좀 비슷하게 우리도 좀 키 맞추기라고 해야 네. 되나요? 그게 있지 않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사실 미국장 좋다고 우리나라 시장이 또 좋지는 않으니까 예, 그런 거 분위기 봐서 미국 쪽에 러셀이 좋다고 해서 국내 코스닥이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여튼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유동 자금은 굉장히 풍부한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돈은 엄청 많다고 네네네. 하니까. 그리고 과거에도 그랬지만 대형주 중심으로 한번 이렇게 시장이 크게 형성되고 나면은 보통 순환매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또 스몰캡 쪽으로 코스닥으로 자금이 또 이렇게 쏠려서 옵니다. 예, 왜냐하면 시장에서 사람들이 판단할 때 지수가 좀 많이 오른 것 같다, 종목들이 많이 오른 것 같다고 하면은 차익 실현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유동 현금들이 다시 또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쪽으로 쏠려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코스피가 올라갔을 때 코스닥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도 하고요. 전전 정부에서는 코스피가 잘 갔을 때 코스닥이 약간 소외되었을 때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라는 정책들을 그렇죠. 내놓았습니다. 지금처럼 만약에라도 코스피 중심, 그러니까 대형 중심으로 시장이 크게 형성될 경우에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소외되어 있다. 그러면 또 코스닥을 부흥시키는 정책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 좀 했었고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 코스닥 1000 시대 그런 얘기도 하긴 했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은 코스피 중심으로 많이 이제 정책들이 이루어져 있지만 네. 대체로는 코스닥도 활성화시키는 아마 정책들을 더 세부적으로 내놓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글쎄요. 기대감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최근에 좀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 코스닥이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것들 또 결정적으로는 또 대주 요건 이제 강화가 되지 않습니까? 대주 요건이 완화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유지된 상태로 그 양도세 50억. 말씀하신 네네네. 거죠. 양도세가 결국 큰 문제였는데 코스닥은 사실 개인 비중이 70%가 넘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세금 이슈가 코스닥은 굉장히 많이 지배했던 건데 그게 좀 이번 달 들어서 해소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도 서서히 코스피를 따라가는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좋은 분위기인데요. 단기적으로 시장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겠지만 좀 많이 어느 정도 좀 올라왔다는 의견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코스피에 같아요. 대해서. 네네네. 그래서 지금 주말에도 나온 기사를 보니까 한 3,500에서 3,600 정도를 평균치로 보는 것 같고 KB증권에서는 코스피 최대 전망치 올해 이제 연말까지 봤을 때 한 3,800까지 보는 것 글쎄요. 같아요. 네. 예, 근데 단기적으로 이미 많이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시장은 여튼 우상향을 좀 한다 하더라도 속도는 좀 천천히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추 이제 대형주 중심의 이 장 분위기가 사실은 이제 9월 말 또 10월 초에 가지고 이제 그 자본시장 관련된 제도 개선 문제, 이를테면 상법 개정안이라든가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배당수 분류과세 이런 세제 개편안 추가적인 내용들일 텐데 이제 그런 정도들이 이제 아무래도 대형주를 끌어들 수 있는
일종의 좀 뭐 어떤 그런 역할을 할 거고 그러면 연내에 어쨌든 코스피가 좀 주춤해진다 그러면 그러니까 3천 말씀하신 대로 한 5, 600선 정도 가고 주춤해진다 그러면 코스닥이 좀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좀 다시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지금 일단 9월 들어서 코스닥 지수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서서히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보고 있고요. 또 이제 그 8월 중순 이후부터 해서 9월 또 소위 말해서 2분기 실적 시즌이 끝나고 나면은 실적이나 모멘텀은 약간 좀 사라진다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기업들의 어떤 사업적 모멘텀들이 좀 부각되는 시점들이거든요. 네, 뭐 바이오 맞습니다. 기업들,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이 좀 약간 네. 자금 쏠리는 거죠. 최근에 로봇주들 강하지만 로봇주들도 다 보면은 뭐 노란 봉투법이라든지 이런 법안에 대한 모멘텀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실적보다는 그러니까 그렇죠. 수급이 조금씩 쏠려오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코스닥도 좀 올라오는 흐름이 될 것 같고 900선까지는 코스닥 지수도 무난하게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다 약간 좀 한 단계씩 올라오는 그런 흐름은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오늘도 사실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금 낫네요. 코스닥은 지금 거의 1% 가까이 올라와서 870선 다시 넘었거든요. 예, 사실은 900이라고 해봤자 한 30포인트 정도인데 네. 참 쉽지 않습니다. 900이라는 네. 게. 사실은 이제 얼마 전에 또 800선 깨지고 그럴 때 생각을 하면 아유 지금 다행이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만 볼 문제는 아니고요. 조금 더 위를 우리가 업사이드를 좀 봐야 될 타이밍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아시겠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보면 바이오, 뭐 2차 전지, 뭐 미용기기 등등등 주로 이제 이런 쪽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코스닥이 정말 코스피를 따라가는 어떤 그런 흔한 말로 이제 뭐 코스닥 1000 뭐 이렇게 간다 그러면 결국 아무래도 제일 대장 섹터가 바이오인데 네. 바이오 쪽에서 뭔가 좀 퍼포먼스가 좀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알테오전이 포문을 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알테오젠은 뭐 원체 뛰어난 기업이었고 그 뛰어난 기술력이 이제 결과물로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네. 시장에서도 반응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반응이 좀 그 어떤 기대치보다는 반응이 좀 약한 건 아닌가 개인적으로 보고 오늘만 있고요. 좀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전 개인적으로 한 두 자릿수 이상 크게 오를 줄 알았는데 약간 좀 밀리는 모습인 것 같고요. 네. 하여튼 코스닥은 예전에도 그랬지만 바이오 기업들이 시장 지수를 많이 이끌어줬던 것 같고 네. 최근에는 소위 말해서 펀더멘탈 되는 기업들도 많이 코스닥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뭐 파마 리서치 같은 기업들, 뭐 헬스케어로 네. 볼 수 있는 기업이지만 네.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럼요. 이런 기업들은 실적에 따라 계속 우상향하는 주가라서 이런 기업들이 지수를 좀 계속 받쳐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 맞겠다고 우리나라까지 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네. 과거에 바이오 기업들이 대거 포진해서 소위 말 바이오텍 기업들만 포진해서 뭔가 임상의 실패 이런 걸로 지수가 무너지거나 그렇죠, 그런 흐름은 그렇죠. 지금 코스닥에서는 이제 찾아보기는 어렵고 아, 예, 여튼 제조라든지 뭐 유통이든 뭐든 이익을 내는 바이오나 헬스케어 그다음에 뭐 제조는 2차 전지 쪽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도 계속 제가 볼 때 안정적으로 올라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엔터라든지 이런 쪽도 실적들이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기업들도 대부분 코스닥에 지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계속 시총이 올라오면서 대체로 이제 지수 전체적으로 이끌어주는 흐름이 계속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혹시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제 계속 뭐 탐방도 많이 하시면서 이 사실 탐방이라는 게 그 회사 얘기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두루두루 얘기를 듣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네. 탐방이라는 게.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섹터와 관련돼서 지금 이제 한번 도모해 볼 만한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섹터 뭐가 뭐 이런 데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데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요즘에 탐방 다니시면서 좀 이 섹터 요즘에 좀 눈에 띄네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일단 개인적으로 지금 시기로 봤을 때는 이제 이번 달 말부터 해서 중국의 단체 관광객들이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인바운드 쪽? 예. 네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요새 의료 관광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소위 말하는 중국 소비주들 많이 네. 좀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뭐 카지노, 호텔 지난주에 뭐 호텔 신라 주가도 일부 좀 오르긴 했지만 맞습니다. 네. 이런 호텔업 하는 기업들 그다음에 서부 T&D 서울 용산 쪽에 그 드래곤시티라는 호텔 같은 거 운영하거든요. 네. 이런 기업들이 계속 보면은 단기로 주가 많이 올라왔다 싶은데도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중국 단체 관광이 들어왔을 때 국내 먹을 만한 대형 호텔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좀 주목받지 않을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중국 소비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오늘 인바운드 좀 앞에 잘 나옵니다만 오늘 뭐 카지노주들 쪽보다는 호텔 쪽들이 오늘 조금 더 나은 모습이고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또 지난주에도 저희도 뭐 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인천공항 그 면세점 그거 하나 반납한 거 그 영향이 좀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사실은 어떤 회사가 굉장히 좀 침체돼 있다가 리바운딩을 할 때 네. 뭔가 계기들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랫동안 면세점 때문에 힘들었던 건데 하여간 이번에 오히려 그 면세점으로 좀 결자 해지를 하는 거죠 결국 하면서 반등의 좀 계기를 좀 마련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장 얘기 요 정도 하고요. 이제 이 아리스라는 이 독립리서치 회사가 결국 이제 탐방을 다니면서 이제 리포트를 내는 종목 리포트를 내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요즘에 아리스에서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탐방 다녀오시는 중에 좀 저희가 좀 살펴봐달라고 했고요. 첫 번째 오늘 말씀해 주신 회사가 인크레더블 버즈인데 뭐 하는 회사입니까? 동사는 그냥 헬스케어 기업으로 좀 성장할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최대 주주가 휴먼 웰리스라고 하는 기업이고, 이 휴먼 웰리스라고 하는 기업이 다양한 이제 그 헬스케어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최대 주주인데 네. 인크레더블 버즈는 여기에서 유통을 주로 담당할 것 같고요. 스네코스라고 하는 이제 제품을 유통을 하려고 하는데, 스네코스. 네네네. 결국에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피부나 조직에 주사해서 뭐 콜라겐 같은 생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피부 재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피부 미용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스킨 부스터랑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최근에 그 보톡스에서 뭐 스킨 부스터, 그 다음에 스티뮬레이터 이렇게 좀 넘어가는데요. 아까 파마리서치가 대표적으로 그 리주란이라고 하는 스킨 네네네, 부스터 맞습니다. 회사잖아요. 뭐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효과는 다 비슷할 겁니다. 아. 피부 미용. 근데 사실은 이렇게 공론화되거나 그러지 않아서 그렇지만 일부 학회에서는 이 기존 제품들의 어떤 부작용들도 일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예를 들어 리주란은 무지무지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각각 이제 부작용들이 좀 있는데 이 부작용들이 조금씩 보고가 되면서 새로운 이제 제품에 대한 개발 니즈도 많이 생기고 있는 과정이 있고요. 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씩 한 단계씩 넘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건 역시나 스킨 부스터인데 스킨 부스터에서 네. 한 단계 좀 더 소위 말해 업그레이드된 기술 버전이 스티뮬레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왜 요즘에 LNC 바이오라고 그래서 그 ECM 네네. 그거 가지고 해가지고 네. 그 스킨 부스터 요 다음 버전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던 게 있었는데 그 인체 피부 조직을 실제로 갖다가 쓰는. 네네. 그러면 이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라는 거는 그 다음 버전 정도로 보면 되는 건가 보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스킨 부스터 같이 피부를 이렇게 하여간 되게 잘 만들어 주는 건데 네. 지금의 스킨 부스터 그 다음 버전이다. 네. 결국 뭐냐면 효과는 피부 재생 효과가 있어서 좋긴 하지만 부작용이 없어야 되는데 기존 제품들은 이제 섬유화라 해가지고 이제 딱딱하게 굳는 형태의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 스킨 부스팅을 하고 난 다음에요? 아니요. 그 보톡스라든지 보톡스하고 예, 이게 같은 그러니까 거? 오랜 기간 이제 적용을 해왔잖아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조금씩 뭔가 부작용이 이제 보고가 됐는데 그런 걸 누적적으로 조사해 보다 보니까 공통 사항들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섬유화 현상입니다. 딱딱하게 굳는 거죠, 약간. 보톡스 같은 경우는. 네네네. 근데 예.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가교제를 좀 바꿔야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들이 나왔고 그런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이 스티뮬레이터라고 하는 가장 소위 말하는 최신의 버전의 이 피부 미용 기술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이거는 글로벌적으로 27년까지 해서 한 1조 7천억 규모, 뭐 엄청 큰 시장 규모는 아닙니다. 아직은 좀, 아니네요. 예, 이 시장이 조금 어떻게 보면 도래하거나 도입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기존 제품 판매도 하지만 네네. 새로운 제품에 대한 결국 기술 개발을 해서 또 다른 시장을 점유해 가야 되는 시장 침투를 통해 가지고 점유해 가야 되는 그런 이제 단계에 와 있고 동사 인크레더블 버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스네코스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 네네. 앞서 말씀하신 유통을 하는 회사다. 네, 그렇게 되는 이태리에 거네요. 그 원료를 만드는 업체가 있고요. 이 원료를 가지고 또 다시 보통 CMO라고 하죠. 제품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거를 이제 국내에 들여오거나 또는 해외에는 유통업체를 통해 가지고 판매하는 이런 형태로 사업을 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국내는 독점권을 갖고 있을 거고 네네. 다른 지역은 뭐 이 인크레더블 버즈가 이렇게 물건을 팔 수 있는 데가 다른 데는 어느 지역까지 있습니까? 일단은 뭐 동남아시아죠. 뭐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뭐 태국 이런 쪽도 판권을 가지고 있고요. 아, 그래요? 미주에도 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니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큰 뭐 미국, 중국 이쪽 외, 유럽 이런 데 외에 네. 동남아 그다음에 한국은 인크레더블 버즈가 네. 판권을 갖고 있다. 네네네. 장기 그러면은- 독점
판매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네. 이걸 토대로 이제 국내 유통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 피부 미용 쪽에 사실 수요가 일본도 있고 뭐 미국도 있다고 하지만 사실 동남아 수요가 굉장히 좀 많잖아요. 네. 태국에서도 많이 들어오시고 싱가포르도 많이 들어오시고 대만도 많이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동남아 쪽에 커버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일단 그 어느 정도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좀 감안할 수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 회사가 지금 보니까 오늘 1.8% 하락이긴 한데 최근에 주가가 좀 올랐더라고요. 2,000원대에서 2,200원대까지 좀 오르기도 한 10% 정도 오르기도 했던데 핵심 투자 포인트를 뭐를 보면 될까요? 일단 이 스네코스의 국내 품목 허가 시점이 제일 중요해 보이는데 아직 안 예, 났으니까. 회사에서 지금 이제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렇죠. 25년도 이제 하반기, 뭐 하반기로 해봤자 사실 지금 다음 한 분기죠, 석 달 뭐. 예. 밖에 남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4분기 또는 26년도 1분기 정도의 품목 허가를 받을 거로 기대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받게 되면은 이제 국내 피부과나 성형외과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 아마 제품이 판매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매출 이익이 굉장히 많이 그러겠죠. 나올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점들을 지금 시점부터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른 나라에서는 팔리고 있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지금 판매되고 있는 지역은 홍콩 팔리고 있고요. 아. 역시나 나머지 지역들도 품목 허가 이런 것들 신청하고 있거나 또는 뭐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홍콩에서는 팔리고 있다 그러고 네, 홍콩에서도 뭐 반응이 좀 있겠네요. 뭐 네,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다 어떠든 뭐. 뭐 일단 효과도 효과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작용이 부작용이 없다. 없다는 거 이게 가장 제가 볼 때 핵심인 것 같고 그렇죠. 이쪽은 사실은 제품력보다는 결국 마케팅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마케팅 능력을 가지고 제품을 잘 판매해서 점유율을 늘리는 게 중요한데 동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 모티바라고 하는 가슴 보형물 했던 이제 유통을 했던 업체입니다. 그런 마케팅 역량을 가지고 국내 시장에서 좀 시장을 확대하겠다 이런 네.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마 품목 허가 받으면은 제품은 그러게요. 급격히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통망은 깔려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인크레더블 버즈 얘기 살펴봤고 두 번째가 SJBSJG 세종 이 회사도 좀 되게 낯선 회사입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 세종 원래 공업으로 좀 유명했던 기업이고요. 이름이 바뀌었구나. 자동차 부품 회사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네. 업력이 지금 50년 이상 됐는데요. 뭐 많은 기업들이 그렇지만 지금 업력이 오래되고 하면 이름을 약간 리브랜딩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SJG 세종 이렇게 이름을 좀 바꿨기 예, 때문에 약간 예. 낯설어하는 기업들, 낯설어하는 분 계신데 과거 세종공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예, 것 예, 같고 예. 배기계 시스템 만드는 보통 자동차 이제 머플러라고 많이 표현하죠. 그런 거 만드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고 이 회사를 가져오신 이유가 있을 텐데요. 최근에 그 뭐 전기차 뭐 캐즘이라든지 뭐 이런 이유도 좀 이슈들도 있고 그 다음에 현대기아가 최근에 자동차 판매할 때 보면은 하이브리드 차를 많이 팔리고 있다 이런 예, 이야기를 많이 미국에서도 합니다. 하이브리드 차 많이 팔린다고 네, 하대요. 그리고 실제 미국 소비자들도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선호도 굉장히 높다라고 그러니까요. 하고요. 미국뿐만 아니고 유럽, 그다음 뭐 중국 글로벌적으로 지금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부품을 만들었는데 기존의 이 배기계 시스템에다가 배기열 회수 장치랑 하나 더 붙였는데 이게 하이브리드 차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부품이 기존에 있는데 하나 더 붙어서 들어가게 되면은 그렇죠. 마진이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예, 당연하죠. 그래서 아마 그런 예. 점 때문에 최근에 영업이익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반사수의 모멘텀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동사가 현대기아차 점유율을 놓고 볼 때는 한 57%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고객사 네. 내에서 네. 2위 업체가 타 기업으로 인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인수가 된 상태에서 이 배기계 시스템에 대한 사업을 철수를 한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년부터는 동사가 현대기아로부터 물량을 더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점유율이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은 커지는데 관련된 부품에 대한 물량이 더 들어오니까 그런 점들이 뭐 가장 핵심적인 뭐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사실 근데 이게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이제 시간이 좀 한 3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좀 속도를 내보면 이게 마진이 굉장히 좀 박한데 SJG 세종은 OP 마진도 다른 부품 업체들보다 좀 괜찮다. 네, 비교적 좀 높은 편인데 동사도 뭐 작년까지만 해도 이익이 높진 않았습니다만은 하이브리드 쪽으로 하면서 예, 최근에 하이브리드 차 판매가 늘고 관련 부품이
많이 팔리면서 이익률이 좀 개선되고 있고 최근에 OP 마진은 한 5%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과거 낮을 때는 한 2, 3%대였는데 보통 그 정도예요. 네네네. 특히 현대차 납품하는 부품 회사들이 매출은 뭐 조 단위대들이 여러 군데인데 마진은 너무 적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마진이 높을 수가 없죠. 그렇죠. 보통 고객사에서 마진이 높을 경우에는 그 평균 공급 단가를 낮추자 이런 네, 협상이 많이 들어오게 네, 됩니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네. 단가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업계에 사실은 또 오랜 관행이기 때문에 그걸 또 무시할 수는 없다 보니까 이익률 높게 가져갈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물량을 늘리는 거죠. 물량을 늘리면서 매출도 늘리고 이익 절대 금액 자체 늘리는 거죠. 네. 그러면은 벌어들인 이익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많이 이제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SG 이 세종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하이브리드 쪽, 그러니까 미국에서 굉장히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우리도 하이브리드 차가 굉장히 잘 팔리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차 캐즘이 본격적으로 이제 해소가 되기 그 사이에 사실 이 과도기 상황에서 이 하이브리드 차의 수요가 그만큼 크다라는 얘기인데 실제 하이브리드 차를 타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확실히 이제 그 연비도 그렇고 이 뭐라 해야 되나요? 유지비 이 부분이 확실히 좀 부담이 덜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차 살 때 조금 비용이 더 세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이 SGG 세종의 핵심 뭐 투자 포인트라고 그럴까요? 어떤 점들을 좀 들 수 있을까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하이브리드 차 이제 시장이 계속 커지게 되면 커진다라는 그 부품 매출이 많이 발생되고 동사가 또 신사업을 하고 있는 게 수소차, 전기차, 그다음에 자율주행이라고 하죠. 이런 부품들도 만들어서 납품을 합니다. 최근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 디올 넥소 2, 올류 넥스토라고 해서 넥스 2 버전이 차량이 나왔거든요. 수소차. 네, 네. 여기에 수소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납품을 해요. 그래서 관련 어떤 수소차와 관련된 수소 모빌리티와 관련된 부품 매출, 그다음 전기차 관련 부품도 매출이 있거든요. 그런 점들. 그다음에 전동화 부품들도 자회사 아센텍이라는 기업이 만들어 납품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기존의 뭐 자동차 부품 플러스 친환경차 부품 이렇게 더해지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내연기관차하고 이제 전기차하고 차이는 이제 부품 수가 확 줄어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이 전기차로 완전히 전환이 되면은 부품을 납품할 수 있는 회사들이 또 굉장히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건데 이 회사는 내연기관 쪽 뭐 그 부품도 여전하지만 하이브리드도 그렇고 수소도 그렇고 전기차까지 부품을 그쪽으로 이렇게 좀 이를테면 전환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는 그런 회사 자동차 부품 회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좀 잘 참고해 주시죠. 오늘은 주가도 괜찮습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4.7% 정도 올라서 가고 있고요. 최근에 9월 중순 이후에 주가가 좀 5거래일 동안 4거래일 정도 올라온 거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게 아니야. 거래도 조금 10만 주대에서 오늘 벌써 10만 주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4, 50만 주대까지 거래도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재모 대표님과 여기서 좀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